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6가지 탁월한 습관에 대한 아비투스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요, 지식, 자본, 경제자본, 문화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6가지 중에 1편에서는 지식과 경제자본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독일학자인 도리스 메리틴 지었고 더삼북스 2020년 출간된 책입니다. 아비투스란 무엇인가? 첫째,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과 습관이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한 제2의 본성이다. 세 번째, 나를 나로 만드는 정체성을 아비투스라고 한다. 강의실이나 교회, 도서관에 늘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정석이죠. 자기가 늘 앉는 자리를 고집합니다. 그 자리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집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아비투스는요, 이런 지정석과 같은 성격, 역할, 지위에 굳은 성향 같은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상류층의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구별짓기와 탁월함을 몸에 익힌답니다. 상류사회 자녀들은 에티켓과 매너, 고급 문화를 어릴 때부터 따로 교육을 받죠. 뛰어난 마국간의 말이 추월 코스를 달린다. 이게 독일 속담입니다. 지금처럼 정보 접근성이 무제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는요, 부모, 교사, 교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죠. 대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예령의 말처럼 스스로 바꿔야 합니다. 쏘지 않으면 명중 확률은 0%죠. 자, 지식자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직업적 성공은요, 놀랍게도 학교 성적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통계를 볼 때 성적과 직업적 성공은 겨우 50% 정도만 관련이 있다. 50%는 결코 높은 비율이 아니죠. 자, 취업을 하면은요, 기업 문화와 분위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첫째, 사내 권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누가 누구와 친한가? 즉, 비공식적인 후원 체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암묵적인 규칙과 행간을 읽어라. 네 번째,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가? 누가 실세인가? 다섯 번째, 경영진이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섯 번째, 누가 비공식적 여론 선도자이고 실세인가? 일곱 번째, 어떤 유형의 직원이 앞서 나가고 빨리 승진하는가? 기업 문화와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경제자본에서 알아볼까 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교양이 아니라 돈이다. 모두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30% 부자들은요, 풍족하게 살면서도 시선은 저 위쪽을 향한다. 상위 10%는요, 내가 가진 건 과분하지만 아직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10%와 상위 3%의 격차는 모든 소득 계층 간의 격차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아무튼 돈 없으면 불행하죠. 돈이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말은 단편적이고 틀린 말이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 택시 타고 자가용에서 우는 게 낫다. 행복하지 않는 상황 하나를 꼽으라면요, 바로 돈 없는 상황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건 고집입니다. 크루즈 여행도요,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 큰 감흥이 없습니다. 명품 가방이 예뻐도 비싼 게 3개가 되면 어떨까요? 새 차도 구입하고 조금만 지나면 희시하게 느껴진다. 흥미가 떨어지는 걸 막고 싶다면 언제나 새로운 사냥터로 가면 되죠. 돈의 만족도, 돈의 행복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일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첫째, 당신 연봉이 1억 6천만 원이고 동료 직원이 연봉이 2억이다. 두 번째, 당신 연봉이 1억 3천인데 동료 직원 연봉이 1억이다. 여러분,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압도적으로 2번을 선택합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돈보다 지위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위가 떨어지는 순간 경제적 서열로 평가하죠. 그래서 은퇴 준비의 기본은 돈이다.
돈과 동일한 서열이 건강이고요. 그 다음이 일과 취미일 겁니다. 돈은 좋다. 오래된 돈은 더 좋다. 대를 이은 부자들은요,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저절로 배우죠. 콘서트홀을 통째로 살 수 있어도 음악적 소양은 살 수가 없죠. 오래된 돈이란 대를 이은 돈입니다. 자, 축구선수 베컴 부부가요, 얼마 전에 영국 왕실에서 훈장을 받았답니다.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 전 멤버였던 베컴의 아내는 원래 그리 우아하지 않았대요.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스타일에 선발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독보적인 클래스가 되었어요. 돈을 다루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합니다. 품격은요, 재정적 성장보다 걸음이 느리고, 졸부가 품격이 높아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영국 왕실 훈장받은 베컴의 부부가 좋은 사례였습니다. 자선사업과 구제활동,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한답니다. 상류층 대다수는 조용히 부를 누립니다. 부자로 인정받으려면 걸맞는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재정적 성공이 이른 과정이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붕 위에 교회 종처럼 안다라고 요란하면요, 게임 규칙을 이해 못한 것이다. 부자 진행의 책을 보면은 벼락부자 정무교훈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스티븐 골드바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금전적 행운이 낳는 심리적 결과를 뜻한다. 벼락부자는요, 과하게 소비하거나 심하게 인색하기 쉽습니다. 또 옛날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새롭게 속하는 부자 그룹에서도 겉돈다. 이렇게 처음에는 다 어렵다. 부유함도 학습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벼락부자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졸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나이든 지금도 같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했습니다. 돈은요, 삶의 위험을 줄이고 인격을 발달시키고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자녀에게 탁월한 출발 조건을 제공하고요, 또 남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돈, 퍼규머니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부자 같고 걱정 없고 더 행복해 보이죠. 사람들은 오로지 저 멀리 위만 보고 아래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대표적인 행동이죠. 부자는요, 자기 패를 보여주길 꺼립니다. 그래서 부의 연구가 더디고요, 부자들은 중고차를 탑니다. 보수적이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기부하면서 오랜 지인과 교류합니다. 졸부들은 문화자본의 부족으로 교양사회에 끼일 수 없어 과시하고 무리하죠. 성공적인 노후주부 준비 독일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도움 없이 주택을 마련했다. 세 번째, 수익과 지출을 기록을 합니다. 네 번째, 피트니스 센터 대신 동호회에서 운동을 한다. 상당히 절약을 하죠. 다섯 번째, 자동차는 브랜드보다 품질을 선호하고 중고차를 좋아한다. 여섯 번째, 자녀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키운다. 일곱 번째,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두 번째 많은 소득이다.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죠. 여덟 번째,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수십억이 되어 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메뉴판 보는 법. 맨 밑에서 위로 올라가며 읽어라. 비싼 메뉴에 눈이 가기 전에 괜찮은 메뉴를 운 좋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절약의 기준은 행복입니다. 아껴도 행복하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면 아끼지 마라. 지원은 받되 지원에 의존하지 마라. 독일에서도요, 65세 이상 16%가 자식과 손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요, 부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많이 주지 마라고 당부했습니다. 발판과 출발선에서 앞서가도록 하되 호되기로 꽁꽁 감싸지는 마라. 최고의 상속은요, 자립이고 최고의 상속은 독립이고 최고의 상속은 절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비즈니스 좌석에 타도
자식은 이코노믹 자세에 앉혀라.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은 통자장군보다 더 많이 소비합니다. 자기 소득 수준에 두지 않고 부모 생활 수준에 맞춰 소비하기 때문이죠. 더 부자로 만드는 열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백만장자처럼 거시적으로 생각하라. 소득의 기준을요, 사원들은 보통 월급으로 따지고요, 고소득자는 연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고소득자는 프로 선수처럼 5년 계약액이나 성과금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더 부자로 만드는 열쇠 두 번째, 돈의 가치를 인정하라. 부자를 갈망하며 부자를 높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죠. 돈과 부자를 멸시한다면 돈과 호혜적인 동맹국이 아직은 아니다. 더 부자를 만드는 열쇠 세 번째는요, 구매 유혹을 이겨내라. 외식, 배달 소비액은요, 20, 30대가 앞선 세대보다 월 6만원 더 쓴다. 한국인은 별반 다름이 없죠. 돈으로 순간 기쁨보다 가족, 친구,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가져라. 네 번째는요, 재정적 안정의 길로 가라. 소득의 10 내지 20%는 적금계좌로 자동이체해서 절대로 해지하지 마라. 이자, 배당금, 성과금, 연말정산 등 불규칙 소득은 100% 투자하라. 더 부자로 만드는 열쇠 다섯 번째는요, 돈 관리를 프로젝트로 여겨라. 부자는 돈에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요, 더 많이 노력합니다. 정보력이 좋으면 투기가 투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더 부자로 만드는 열쇠 마지막 여섯 번째, 돈이 일하게 하라. 끈기와 자제력이 열쇠다. 커피값 5,000원, 저축 5,000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이냐, 은퇴할 때 몇 천만 원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밀어지는 순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돛을 펼쳐야 순풍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행운 없이는 슈퍼리치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그 행운도 지성, 노력, 능력 없이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책의 키워드는 우리를 정상으로 이끄는 것은 습관이 된 탁월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자본과 경제자본을 알아봤고요. 이 편에서는 문화자본, 신체, 언어, 사회자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유익한 정보나 새로운 지식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